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앙과 수행에 정진하다 보니 어느새 교화의 주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가는 곳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행복한 인연 만들기에 성심을 다하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성동교당과 함께 법력을 키워가고 이제는 중고교당의 발전을 함께 써내려갈 상산 김정상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상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사님 원기 10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종법사님께서 105년 신년법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법문도 내려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제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 공부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사님은 105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또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이 원기 104년에는 마음을 잡수시다라는 그 법문 하에서 나름 노력하면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으로 고령이신 어머님이나 뭐 집사람이나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원기 105년에는 좀 더 심신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신성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상사님은 사모님 또 가족들이 다 이론 가족이세요. 그래서 또 연합회 활동도 하고 곳곳에서 정말 원불교 가족으로 마음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 가족들에게 또 희망하는 거, 또 바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가족들에게는 뭐 저희 이제 결혼해서 집사람 같은 경우가 지금 30년 넘게 어머님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바라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좀 더 제가 가정에 집사람 힘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녀들은 뭐 다들 열심히들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대로 지금처럼 그냥 맡은 데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뭐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거니까 심신이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런 가족으로 올 한 해도 또 소망하는 일들이 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은 고향이 김천이세요. 네. 예. 원불교를 학생의 시절부터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원불교는 이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하고 둘이 이제 동갑으로 크다가 보니까 그 생일날 되면 늘 어디 같이 함께 이제 보내고 했습니다. 뭐 만화방을 가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생일인데 계속 따라오면서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그냥 갔더니 어디 그 일제시대 때 있던 한옥집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가 원불교 김천교당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 되시는 분이 원불교를 먼저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촌의 이종 사촌 형이 그 학생의 우리 2년 선배인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사촌의 사촌 이모가 사촌의 사촌 이모가 교당에 나가셨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교당에 나가게 됐는데 뭐 나중에 이제 교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가 이제 학생 회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고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를 그렇게 데려갔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생일에 사촌과 뭐 재미있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그 생일은 잊지 못할 원불교와의 만남의 그런 특별한 생일이었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군요.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처음 교당에 발을 딛고 한 번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갔다 손 치지만 계속 다니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계속 다니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좀 그런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중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전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 집에 사촌도 위로 누나가 셋이고 저도 위로 누나가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큰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동서간에 생남 기도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김천에서 좀 떨어진 데 걸어서 한참 가는
그 절에 네. 두 분이서 같이 생남 기도를 하셔서 네.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귀한. 이제 집안의 어머니나 네. 큰어머니는 뭐 불교에 관련된 데가 아닌 다른 종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절에 가면 둘이 서로 누가 절 많이 하나 뭐 누가 빨리 하나 뭐 이런 이제 예. 그런 시합을 할 정도였고 집에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시고 예. 이런 이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다른 종교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음. 친근감이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큰어머니가 공부하시는 스님께 네. 예, 여쭤보셨답니다. 애들이 원불교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스님이 원불교는 괜찮다. 거기는 보내라. 예. 그러셔서 그 스님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전에까지 매년 거의 어머님이 이제 서성의 날 되면 보내주시고 건강 괜찮으실 때는 저희들 같이 네. 대구에 계셨는데 가서 찾아뵙고 네. 그렇게 하는 인연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인연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 사실은 또 그 저희 종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동생분 쟤를 이상하게 또 원불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1학년 예.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예. 저희가 이제 교당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거의 예. 뭐 학생회는 별로 안 나가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때 초제부터 종제까지 예, 예. 매주 지내는 7번의 죄를. 예, 예. 예. 종제 끝나고 가는데 이제 그만 버티고 나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학생부패를 처음 가서 설교 말씀에 제가 좀 이 감동을 느꼈던 게 어떤 이제 설교였어요? 저는 그냥 교무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에서 야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네. 이 사람들이 자신감 있다는 느낌을 예. 이제 받았죠. 도대체 이게 야 이건 한번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한번 네. 가서도 이제 제가 사언을 보고요. 예. 이거 말고도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진짜 며칠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다 찾아보면서 네. 사언의 조목을 일일이 따지니까 이게 빠져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야 이게 탁 제가 느낌이 왔던 건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회사 와서 항상 핸드폰에는 언제나 감사함이라고 예. 제가 예. 타이틀을 달고 이제 그 감사 생활로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네. 공부를 네.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감사 생활하고 다른 이 성자들 다 성자로 이렇게 동등하게 해주시는 예.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예, 그러셨네요. 그렇게 김천교당에서 학생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앞서도 이렇게 이웃 종교 성자들을 그렇게 함께 받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또 큰 공감을 하고 이웃 종교의 어떤 모임도 하고 뭔가 뭐 강연회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요? 어떤 또 행사를 했던 거예요? 재미있었던 게 제가 이제 원불교 당시 2학년 입교하고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이제 원불교 학생 회장이 됐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장로님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 선생님 시간에 가끔씩 각 종교의 회장들 불러다 놓고 네. 토론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교회 회장, 뭐 천주교대 성당 회장, 불교 회장, 학생들 가운데에서 예, 회장들을 옆반에 네. 수업하고 있는데 부릅니다, 네. 저를. 그래 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도 얘기를 하면서 네. 원불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뭐 이런 걸 이제 네.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교무님들 가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좀 늘기도 하고 예. 같은 학교에 김천에 있는 예. 종교단체 학생회장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모임을 하기가 좋았죠. 그러던 네. 찰나에 이제 저희 이인연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산상사님의 유알 운동이 한참 이제 그거 할 때 굉장히 그게 또 야 이거는 진짜 새롭다. 어디서 이런 신흥 종교가 이거를 앞서서 이렇게 예.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선배님이 야 우리 대산상사님 이런 말씀도 있는데 김천에 종교단체 학생회 축구대회 같은 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요일마다 각 네. 교회고 어들 다 다녔습니다. 이제 네. 친구들 나오라고. 1회를 이제 원불교에서 주최를 해서 네. 하는 걸로 했는데 이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쉬는 날이라 네. 아무 활동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당하고 절 세 팀 원불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축구 대회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양쪽 절 팀에는 전부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있었는데 원불교는 전부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2등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고3 때는 1등을 했죠 저희들이. 아, 지금도 김천고등학교 네. 그때 트로피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종교인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열자고 축구대회를 하자고 그 발의를 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역이 우리 상사님이 직접 또 이 종교를 다니면서 하자고 막 이렇게 권하고 예. 모임을 결성하고 그랬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런 특성상 그랬다 예. 그래도 천주교도 그렇고 이제 불교도 가서 그 학생들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선뜻 같이 그때 응해 주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래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애들하고는 다들 좀 친하니까. 네, 학교에서 또 평소도 토론도 해봤고. 학교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예. 또 이제 뭐 나름 뭐 덩치도 좀 있고 뭐 공부도 아주 못하는 편도 아니고 네. 모범생이고 학교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학도 호국단이라고 예. 교련하고 막 이럴 때 네. 호국단 간부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김천은 이제 작아서 지금이 이제 초등학교죠.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네. 거의 다 합니다. 같은 국민학교 나와서 중학교 나와서 예. 그럼 이제 뭐 몇 개 안 되니까 네. 친하니까 이제 서로 예. 가서 얘기를 하면 잘 네. 통하고 뭐 의기투합할 네. 수 있었던 거죠. 예. 학생 시절부터 벌써 이 종교 유활 운동을 실천하고 종교 간에 서로 협력해서 뭔가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 것들을 좀 다졌다는 게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사님은 고등학교 때 정말 2학년 때 이제 학생 회장으로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이웃 종교 간에 같이 협력하는 활동 외에도 교당 내에서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아주 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재미있는 했는데 추억 얘기 좀 전해주세요. 처음에 가서는 제일 그거 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겨울에 예, 복조리를 팔았습니다. 복조리를 팔았어요. 복조리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복사서요 해가지고 가면 이제 그렇죠. 어르신들이 막 주고 예. 그랬으니까 그 복조리를 팔아서 있는 돈으로 떡을 해가지고 예,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었거든요. 예. 그 소년교도소에 저희가 방문을 학생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 좀 하는 선배님이 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알았던 제가 팝송이 유민 에브리싱 투미라고 그거 한 곡 따라놨습니다. 그거 처음에서. 같이 이제 불러야 그걸 되니까. 이제 부르셨고 저희는 심판 춘향전이라고 해가지고 예, 춘향전을 지금 하면 이제 뮤지컬처럼 네. 이 바꿔서 그렇게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춘향이 역을 했었습니다. 춘향이 역을. 그 여자 후배 네. 힐 빌려서 신고 네. 짧은 치마 입고 춘향이 역을 했었는데 아니 그 교도소에 방문해서 예예예 예. 그렇게 연극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예, 학생들이. 굉장히 그거 했는데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예. 거기서 친구를 만났다는 거죠. 예. 재소자로 가 있는 친구를. 네. 그래서 한편으로 야 이게 참 이게 정말 다른 길을 이렇게 왔구나. 같이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었는데 가보니까 거기 있었던 국민학교 거예요. 친구니까 잘 알고 지내던 네, 친구인데 네. 근데 그 친구도 참 신기했던 게 와서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경환아 그러면서 너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 왜 있나? 제가 그러면서도 네. 내중에 나오면서 야 이게 사람이 예. 살아가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학교 다닐 때 그 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원래 나쁜 친구가 아닌데 잠깐 실수로 그랬는지 야 이게 순간이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동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김천에서 그 김천역에서 이 구두 이거 하는 걸 했는데 저 내리면 경환아 이러라 그래서 구두 그냥 닦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좀 신선한 그런 저에게는 진짜 잘 살아야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고 경험이 된 거죠. 아마 그 친구분도
뭐 예를 들어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선뜻 예. 선생님께 다가갔다는 것은 평소에 그 믿음이 있었고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렇게 반갑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예. 좀 기억에 남고 그 외에는 뭐 저희가 이제 김천에 남산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공원 계단을 저희 원불교 학생회가 매주 일요일 날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에. 공원 계단을 새벽에 예, 예. 몇 시예요? 새벽에 6시쯤 가가지고 예. 하면 운동하시러 나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학생들이 착하네. 얼마나 뭐 기특하고. 원불교 뭐 그거 예. 한다고 그러시고 가을에 낙엽 사면 삽 가지고 가서 그 옆에 그 예. 쓰레기도 다 치우고 저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대구 격구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이제 운동장에 가서 여학생들 연습. 배구도 가르치고 네. 축구 연습도 하고 아, 그러고 나면 일요일이 그냥 거의 점심 먹고 헤어지니까요. 네. 대구 교구에 그런 체육대회가 또 있었나 보죠? 예, 학생 체육대회가. 예예예. 예. 지금은 많이들 그런 것들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네. 너무 그-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것 학생들이. 때문에 부정 선수 비슷하게 축구 좀 잘하는 출연. 친구를 그렇죠. 야 같이 가자 뭐 예, 대구 한번 가자 예. 이러고 데리고 가면 그렇게 해서 또 교당에 뿌리 교도 내리는 되고.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 요즘 좀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요즘은 좀 아쉽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예, 예. 또 특히나 고3 때 교당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교무님께 저희가 이제 3명이 아까 저 사촌하고 또 한 친구하고 3명이서 이제 교무님 찾아뵙고 네.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교당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식비하고 이렇게 좀 얼마씩 계산해서 식비도 하는 걸 내고. 하고 교당이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방이 집이 없으니까 학교하고 멀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모여서 공부를 함께 좀 모여서 이제 좀 공부를 뭔가를 하겠다. 이제 한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네. 나름 이제 그 교무님이 옆에 이제 계시니까 우리끼리 네. 좀 막 놀고 그러면 또 와서 이제 바로 잡아 주시고 그렇죠. 하니까 예, 도움이 누군가 되니까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3개월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새벽 한 3시까지 공부하고 네. 좀 잘만하면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당마다 5시면은 또 기도하니까. 예, 법당에 방석 자선하고. 깔고 거기서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야 이거 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교무님께 이제 고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뭐 오시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그 3개월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이제 네. 그러니까 많이 3개월을 뭐 방이 있어서 따로 또 잔 것도 아니고 법당에서 막 예, 자면서 그렇게 했던 그렇죠. 거예요. 학교 마치면 이제 예. 교당으로 가서 예. 교당에서 이제 상 펴놓고 공부를 하고 그랬죠. 아. 3명이서. 아니 그 교무님도 얼마나 그 학생들이 예뻤을까요? 정말 공부하러 이렇게 교당으로 오는 학생들 예, 한 먹을 거 막 다 챙겨주고 그렇게 3개월 하고 전반기 지났을 때쯤 교무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조용히 너 이제 교당 그만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나오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 네가 지금 고3인데 네, 걱정되셨던 거예요. 네가 진학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원불교가 그거 한 거 원불교 나가서 그렇다고 원망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교당에 오지 말고. 네, 교당에 오지 말고. 그래서 아. 제가 교당에 안 오면 일주일이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뒤에서 뭔가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눈에 선한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간을 허비한 만큼 딴 데서 보충하면 되니까 나는 교당에 나오는 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날 저는 냅두시라고. 이런 학생분이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은 교당 와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챙겨서 기도하고 가라. 그래야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래도 안 오거든요. 요즘 학생들. 그게 경험이 좋은 저는 그게 됐던 게 네. 저희 고3 때 본고사가 없어졌거든요. 네. 본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고3 때 본고사 없어지고 예. 이게 저 예비고사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갑자기. 그래서 이제 대구 가서 저희 때는 예비고사를 봤는데 네. 딱 앉았는데 너무 막 손에 땀이 나고 해서 그때 했던 게 영주였습니다. 제가. 네. 영주를 뭐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전에 손이 이제 어느 정도 땀이 씻고 긴장이 좀 풀릴 때까지 계속 이제 눈 감고 앉아서 영주를 계속 암송을 했더니 그 시간이 아깝다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먼저 딱 주문을 했네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아까운 것보다도 이걸 안 하면 제가 긴장해서 다른 게 더 힘드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안정이 돼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애들 고3 될 때마다 청정주하고 그 다 집사람도 이제 청정주 챙겨주고 이거를 들고 혹시나 너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시험실에 그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긴장이 되거나 땀이 나거나 이러면 영주를 외워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해주고 그랬었죠. 지금 그래서 다 잘 되셨잖아요. 예, 뭐 나름 잘 됐는데 제가 좀 더 잘했으면 더 잘 됐을 거라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 교당에서 공부하던 그 우리 학생들 세 분, 우리 상사님을 비롯한 다 원하는 대학에 잘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친구는 아주 학교에서 성적이 탑3 안에 드는 친구였는데 이제 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재수해서 서울대를 갔고요. 제 사촌은 이제 고대 갔고 저는 이제 한양대 가시고 서울에 뭐 유수한 대학에 다.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촌에서 한양대 공대 그러면 잘 갔다고 소리 들을 때 있었어요. 아 정말 너무 멋지네요. 3개월을 한 달도 아니고 교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 친구도 지금도 이제 그래도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죠. 아니 그렇게 해서 정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교당 그래도 교무님께 교당 나오지 말라 공부해라 그랬는데 여기를 안 나오면 더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속으로 나 이러다 진짜 다 떨어져 갖고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합격했을 때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종교단 체육대회 할 때 이제 우리 우승할 때가 고3 때였거든요. 선수로 이제 막 할 때니까 야 이거 시합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학교 간다고 동생한테 이제 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고 가서 학교 가서 축구 시합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이 끌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애지간한 그 공부심이 아니면 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걸 하고 그 시간만큼을 어디선가 내가 다시 집중해서 보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도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그런지 보고 그럼 하고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맞습니다. 일심이 안 모아지죠. 그리고 참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순간에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그 내공이 있으셔서 다 영주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을 다 안정시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합숙을 합니다. 겨울 방학 때 학교에 다다미방 해놓고 이렇게 다다미 하나당 한 명씩 재우면서 그러면 제가 9시 반 딱 되면 그 야광으로 돼 있는 옛날 부처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전하고 딱 해서 9시 반 되면 딱 일어나서 딱 자기 전에 교실 이제 다 재우고 늘 다 자. 재우고 저는 한 30분 좌선도 하고 경전 몇 구절 읽고 그렇게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되면 한 6시쯤 일어나서 또 이제 신고를 뭐 아침 신고 하고 이제 기도 비슷하게 이제 막 딴 생각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정말 신고와 그 마음 모으는 그것이 연습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 한 걸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살고 있는데 우려먹고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예민하고 정말 신심이 뿌리 내리는 시기에 그렇게 딱 안착을 하셔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연합회 또 결성을 하시고 뭐 활동을 또 활발히 하시죠. 이제 학교를 와서 와서 보니까 이제 사촌원 공원에 나가니까 거기 맨날 놀러 갔었습니다. 공원에.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공원에 가서 처음에 사촌하고 둘이
사실은 야 서울 왔는데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인 예,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1년 후배들이 또 서울에 올라와서 뭐 서원에도 나가고 외원에도 나가고 뭐 원숙회도 나가고 뭐 네.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아 왜 우리 학교만 없지? 이거 네. 아 이건 뭐야? 이거 뭐 하나 하든지 그러니까 해야지. 한양대학교가 조금 좀 늦게 그 원불교 학생회가 결성이 된 편인. 근데 편이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있었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네. 뭐 7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 예. 있을 때 한 1년 있다가 뭐 그게 없어졌는지 하여튼 제가 갔을 때는 없는 걸로 이제 네. 알았으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집에 김천에 있는데 방학 때 우리 3년 후배 학생회장 한 원불교 이제 학생회장 한 친구가 와서 형 저 어느 학교 가면 되겠어요? 하고 왔길래 야 한 대로 와라.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후배한테. 예, 네. 학생회 이제 원불교 학생회 그 친구가 원천회로 하면 14기 회장이고 예. 저는 11기 회장이니까 예. 한양대로 와라 내가 이뻐해 줄게. 그래갖고 이제 저 4학년 때 그 친구가 1학년으로 온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마침 그때 당시에 예. 그 연합회에서 예. 한양대학교 제가 막 다니니까 제가 하나 좀 해주자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회관 밑에 예. 그 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로 오라고. 아. 그랬는데 이제 후배를 하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소개를 받아서 둘이 있는데 이 후배까지 들어왔으니까 예. 세 명이 이제 예, 갑자기 일 시킬 사람이 생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4학년이고 얘는 3학년이고 이제 신입생이니까 아.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연합회에서 쭉 받아서 도서관도 막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원의 후배 찾으러 도서관을 처음 가봤습니다. 4년 동안에. 예. 그동안 도서관 안 다니신 거의 거예요? 뭐 공부를 도서관 가서는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인 게 한 17명, 18명 그렇게 모아서 예. 뭐 그러니까 뭔가 원불교하고 조금이라도 좀 인연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은 건가요? 아니면 뭐 전혀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신 네.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또 야 저기 가면 선배가 술 잘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꼬셔서 온 예.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중국교당 회장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창립 부패를 받죠 저희가. 그때 한양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학생회. 창립법회. 아, 예. 예. 그 당시에는 세 비싸게 명이 주고 출발해서. 비싸게 주고 콘서트홀이라는 데를 빌려서 네. 그 사진도 뭐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한 7년, 8년 이렇게 그때는 막 서클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가더니 예. 또 후배들이 좀 이리저리 해가지고 안 되다가 이제 다시 네. 2003년도에 재창립하고 뭐 네. 재결성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 거죠. 예. 그렇게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한후회라는 모임도 결성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교도들의 한원회 모임 출신.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 놓고 바로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학년이니까. 4학년이니까. 이제 또 좀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마침 학교에 갈 일이 자꾸 있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 갈 때마다 이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예. 서클룸에 애들 놀고 있으면 예. 과자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 같이 졸업해서도 정말 대선배님이 끊임없이 챙겼던 거예요. 불공을 하고 후배들한테. 예,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년 후배 같은 경우는 뭐 취직하고 나서 이제 회사 끝날 때 전화해서 야 애들 데리고 한번 네. 명동에 나와라 형이 밥 한번 사줄게 뭐 예, 이러고 이제 예, 같이 나와서 예. 밥도 먹고 뭐 아, 그러면서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네. 우리가 2년이 여기서 끝나면 그거 하니까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제 양평에도 가고 뭐 가족들 모아서 예. 결혼한 친구 뭐 결혼 안 한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양평도 참 그때 당시에 양평 놀러 갔다가 오는데 11시간 걸려가지고 그런 추억들을 이제 자꾸 만들고 애들하고 같이 롯데월드도 가고 뭐 용인에 그 지금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 가고 뭐 그러니까 놀이동산. 예, 후배들 우리 애들도 다 서로 알게 서로. 이렇게 지금 예. 30년 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학생회를 후원하는 모임에 대해서 한후회라고 이제 한양대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어떤 예, 선배들의 모임이군요. 예. 저는 한양대학교를 이제 거친 예, 그래서 후회라고 해서 이제 한후회라고 이제 해서 멋지네요. 후원하는. 우리 한양대학교 원불교 학생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선배님들이 계셔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하여튼 돈 걱정하지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뭐 어디 우리 이제 총무하는
후배한테 이제 우리 뭐 언제 야유회 갑니다 그러면 얼마 돈 보내주고 뭐 멋져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 30주년을 예. 2014년에 했었죠. 예. 한은회 창립 30주년. 30주년. 예. 예. 그때 이제 선배들이 좀 자금을 모아서 후배들한테 활동 자금으로 좀 주고 성동교당에 불사 자금도 좀 내고 예. 또 우리 이제 그 굳건하게 이 원불교 신심을 가지고 하는 원무하는 우리 후배가 지금 총무로 평생 총무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친구 얘기해서 이제 총부하고 이쪽에도 조금씩 이제 하고 이렇게 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아 형님 우리 활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한테 활동비 주고 성동교당 또 이제 불사금으로 좀 내고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한후에는 그렇게 한후의 활동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김천교당을 토대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모임보다도 이 김천교당 학생회에 대한 애정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원천회라는 모임도 갖고 꾸준히 지금도 만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학생 때 그때 만났던 그 선후배 또 동지들 지금 이렇게 꾸준히 만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아마 만나면 다시 또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추억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하고 1년 차이 나면 특히 이제 여자 후배들 같은 경우에 거의 중년 아줌마고 그렇죠.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만나면 바로 누구누구야 뭐 바로 이렇게 반말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선배 아니면 오빠라 그러고 막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1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그 시절에 뭐 네가 환갑돼 봐라 선배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쭉 하면서 그 원천에도 저희가 만든 것도 결국은 학생회를 후원하고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했고 그래서 뭐 대구에 체육대회 같은 거 갈 때 되면 지원도 해주고 또 이제 여름 방학에는 선후배 간에 축구 시합도 하고 과일도 막 서로 나눠 먹고 겨울에는 저희가 구성교당에서 그 1박 2일 훈련도 하고 구성교당은 정말 산속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김천에서 이제 바로 옆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후배들하고 저희 동기들 하면 동기 중에서 이제 해병대 공수부대 간 친구도 있고 1년 후배가 육군사관학교 또 동기가 하나 해군사관학교 3년 후배가 공군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사관 생도들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막 형님 나와서라도 좀 쉬게요. 뭐 그러고 그렇게 이제 훈련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쭉 이제 원천회가 쭉 모여오다가 그것도 조금 뜸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후배가 형 우리 이래갖고 되겠으면 언제 한번 또 모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모여서 그거 하면서 이제 김천교당에 새로 교무님 가셔서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시면서 이제 큰 표지석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가 돈을 좀 모아서 그거 하는데 이제 도움도 드리고 학생회 출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일 때 그 당시에 계셨던 김광인 교무님이나 찬타원 이수진 교무님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해서 모시고 그러면 이제 그 펜션에서 앉아서 이제 교무님께서 자 그럼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들 좀 해봐. 그럼 이제 쭉 사는 얘기도 하고 뭐 교당에 좀 등한시하면 너는 교당을 그렇게 등한시하면 되냐? 열심히 다녀라. 다 점검을 다 하시는군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이제 한 명씩 쭉 얘기도 하고 지내고 밤새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런데 이제 교무님을 모시고 하니까 참 좋죠. 저희들은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니까. 학생의 그 시절. 40대, 50대 되고 교무님들은 이미 이제 백발이 되셨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 때 갔던 뭐 정암사, 정암사에 수련회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들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인연을 지금 쌓아가고 있고 요즘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원천에 만나고 서로 경조사 있으면 서로 챙기고 그 원천회 때문에 이제 새로 교당에 한동안 안 나가다가 새로 나가기 시작해서 김천교당에 지금 열성교도를 하고 있는 1년 후배가 있고 지금 성동교당에 같이 다니고 있는 한원에 같이 했던 그 3년 후배도 좀 뜸하게 안 다니다가
원천에 끝나고 저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아 형님 이제 저도 교당에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야 그럼 네가 나한테로 와야지 어디로 가냐. 성동교당으로. 형 우리 집에서 저 쌍문교당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럼 그거 가든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교당으로 지금 같이 열심히 네. 지금 중앙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예, 다니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게 선후배간에 정말 끈끈한 정으로 또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새겨가면서 특히 상사님은 가족 교화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 친구, 동료, 선후배도 했지만 특히 사모님을 정말 스스로 모범적으로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그 보이지 않는 불공 가운데에 또 이런 가족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재밌는 사례를 좀 들려주세요. 원래 이제 저희 처가 쪽이 독실한 천주교 쪽이어서 사실은 결혼할 때 혼배 성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원불교 가서 하자 그러면 하고 절에 가서 하자 그러면 할 테니까 성당 사자고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안 하고 절에서도 안 할 거니까 성당선도 안 한다 그랬더니 지금 장모님이 참 자네도 대단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로 강요는 하지 말자. 이게 예.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한 건 아니니까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고 나만의 소신이라고 보면 내게 소중하듯이 당신 것도 난 지켜주겠다.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집에 어머니는 불교 쪽에 독실하시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집 와서 어머니가 그 절에 어떤 날이 되니까 속옷을 내놔라 태운다고 그러니까 와서 어머님이 속옷 내놓으라 그런다고 막 그러기도 그냥 해드려라 하고 뭐 속옷도 못 입는 거 하나 드리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제 아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예 그렇게 하셨죠. 뭐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불교에 워낙 독실하시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니 부처님을 공부하신 어머니가 그 이제 30도 안 된 뭘 안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십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해 주셔야지. 중간에서 또 우리 상사님이 불법을 공부하셔놓고 마음을 갔으면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어머니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신데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정말 그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잘 조절을 하셨군요. 그래서 불공을 어머니는 어머니에 맞게 또 사모님께는 사모님께 맞게 이렇게 불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시고 살고 제가 출장이 워낙 많아서 거의 막 주중에는 집에 잘 없으니까 집사람이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야구한다고 이제 회사에서 야구부를 만들어서 나간다고 그랬더니 부르더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주말까지 다 나가면 가정은 언제 그거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알았다. 그리고 바로 유니폼 있는 거 다 그냥 그거 반납하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제부터 내가 가족하고 그러면 그거 하겠다 주말엔 해서 항상.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정말 한 몇 년 지내니까 보는 그래도 이거 쉽지 않은데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주말에 별일 없어요? 왜? 그러면 저 약속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야 주말에는 무조건 비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계속 같이 다녔죠.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족들 간의 추억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5남매인데 5남매들이 여름 방학 휴가 어머니 생신 이렇게 2번씩을 옛날에 계속 만났었습니다. 휴가도 같이 보내고 1박 2일 휴가하면 누나들이 어머니 모시고 가고 방학 때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좀 계속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되다가 보니까 조카들 모임은 따로 있고 조카들이 이제 어버이날 모임을 자기들이 돈 걷어서 이제 우리한테 뭐 세족식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도 하고 저희가 성주에 그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삼동연수원. 삼동연수원에서 예. 저 유타원님 계실 때, 김성애 네, 교무님 계실 네. 때 1박 2일로 거기서 김천교당 간사하셨던 예, 예. 유타원님. 거기서 저희 가족 5남매 한 20몇 명 되는데 예. 재미있는 게 저희 5남매 중에서 천주교 교리 강습하는 누나가 둘이고요. 천주교 아주 독실한 예. 누나고요. 막내 누나는 기독교의 권사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지금 대구에 대구교당 지금 네. 다니고 네. 있는데 그 동생도 이제 얼마 전부터 재수씨도 이제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4대 종교가 다 있는 아. 가족인데 네. 삼동연수원에서 설법도 듣고 단전호흡도 하고 자선도 하고 요가도 예, 배우고 이렇게 예. 했었거든요. 가족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박 가족이 2일, 함께. 1박 2일은 이제 항상 행사를 해왔는데 네, 네. 어디서 할 거냐 해서 여기 한번 가자.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교무님께 해서 이제 해봐. 하자. 뭐 배우면 네. 다 좋지. 그러고 이제 네. 같이 다 했죠. 너무 그러니까 멋진 가족이네요. 예, 종교에 대한 거는 서로 이제 주장을 네, 안 하고 네. 다들 좋으니까 네. 잘 살고 있으니까 종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예, 되고 있는 사모님이 그렇게 천주교인이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원불교에 또 마음을 또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큰 계기는 이제 원불교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교당에 새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당을 따라다니다가 큰애가 이제 고3 되면서 입시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교무님께서 입시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흔쾌히 입시 기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제 그 교무님이 이거 식구가 돼야지 기도반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정식 교도 네, 입교를 해야. 입교를 시켜라 딸내미를. 네. 그러면서 이제 입교 원서를 주셨는데 제가 한 장을 더 받아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거 하는 김에 자기도 막 해라 한 2년 다녔는데 예.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입교 내고 네. 법명 나오고 입교 그 하던 감상담 하는 날 잠깐 울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좀 미안한 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거의 평생을 가지고는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얘기는 뭐 살아봤는데 믿을 만하고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나 막 항상 변함없이 네, 네. 하면서 이제 한은회 활동하고 이렇게 원불교 사람들 주변에 보고 예. 좋은 데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특히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예,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예. 아 원불교는 자기가 만나본 성직자 중에서는 원불교 성직자가 가장 좋더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이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종교를 바뀌어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 입교해서 네. 지금은 그래도 단장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주인 역할을 똑똑하게 하고 계시네요. 예,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뭔가 좀 강하게 이렇게 권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또 그 종교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상사님의 그 신법에 아마 사모님이 이제 감동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사님이 특별한 친화력으로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선후배, 동료 함께 이렇게 원불교 안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서로 공부하고 권면하고 활동도 하고 또 뭔가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러면서 도움을 주고 그런 폭넓은 활동을 하기까지의 그 상사님의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도 있으신데 또 그런 걸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또 기쁨과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또 보람이 있으신지 전해 주시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김천교당 학생회 처음 갔을 때도 4명이 법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됐을 때 거의 50명 가까이 됐었는데 거기 다 절대적으로 제 혼자 힘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성동교당도 왔더니 이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교당으로 이렇게 돼서 야 이거는 내 운명인가 하는 애도 없는 데서 제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게 있고 성동교당 나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갑자기 부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기존 다니시던 분들이 있는데 왜 날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날 가지고 그 같이 부회장 하시는 분이 아니 법납이 얼만데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한은의 활동. 범납은 정말 대단하시죠. 학생회부터. 지금 40년 됐으니까. 그때의 이력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예. 전산화되기 전 상태라.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3년 후배도 오니까 보통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기록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원의 활동이나 뭐 계속 예, 그런 했어도 어떤 기록이 적을 두고 그렇죠. 교당에서 뿌리 예, 깊게 하진 예. 않았기 때문에. 교당에 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너무 전혀 안타깝네요. 기록이 안 남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 갑자기 이렇게 오면 기존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그래도 특별한 친화력이 있으셔서 교도님들 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하다 제가 이제 네. 뭐 잘한 거지만 제가 국민학교 6년, 국민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계속 각각 반장 하고 예. 어떻게 성격이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까지는 꽤 까다로웠던 사람이었고요. 까다로웠던.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다가 사람을 때리는 그런 욱하는 성격이 뭔가 있어서 정의를 보고 아는 걸 보면 못 참는 네,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아 이러다가는 내가 왕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이 성격으로는 이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또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키가 좀 큰 편이었으니까 일부러 막 키 작은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원불교 들어와서 또 많은 이제 공부가 되었다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사실은 좀 왔었고 감사생활도 왔었고 그 이후에 지금도 딱 있는 거는 제주 중에 하나를 뭘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산종사 부부에 있을 때 사람과 잘 화하는 그렇죠. 제주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화할 화자에 많이 제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하고만 화할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물하고도 다 잘 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화를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화의 도를 일찍이 실천하고 계신 상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사님과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기 105년 올해부터 중구교당과 하나 된 성동교당 상산 김정상 교도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상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